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오늘 사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건,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영상 지켜보시고요.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네. 피고 반서 원고인데요. 네, 여성분입니다. 아내분이죠? 네, 아내분이시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 네. 소위 말하는 60대 부부 네. 황혼 이혼 사건입니다. 황혼 이혼 사건. 예, 상대방 원고 네. 남편이 외국으로 떠나고요. 네. 피고에게 뭐 생활비나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네. 원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댁에 뭐 제삿날, 명절, 네. 김장 때 시댁 식구들 도와주고 야. 왕래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원고는 네. 피고가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제사에도 오지 않았고요. 아. 외국으로 사업차 떠난 후 불륜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사실 알게 되었고요. 예, 갈등이 커지면서 먼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아, 맞아요. 이것도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실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대전 가정법원 사건이고요. 담당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제가 이제 직접 맡은 사건인데 이 사건도 기억이 나요. 자, 이 분은 이제 지방에서 저희 사무실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가끔 전화하시는 분이 지방 사건도 합니까? 물론 합니다. 저희가 뭐 서울, 경기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뭐 대전, 부산, 광주, 뭐 강원도 사건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주도 사건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도 제주도 사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네. 지금도 진행하는 거 두 건 있고요. 있습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여러분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문의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또 지방 사건은 제가 또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서울에만 있다가 지방으로 가면은 기분도 좀 좋아지고 상쾌해지면서 또 지방까지 가면은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또 고마워하시거든요. 이 변호사님이 이렇게 뭐 부산까지, 뭐 대전까지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까 정말 힘이 난다. 뭐 그런 말 좀 제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도 잘 끝나고 모의사도 같이 갈 때도 있죠. 잘 네, 끝나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 또 열심히 한 다음에 또 거기 또 지역에 보면 지역 특산품 이런 식당도 가서 식사하고 오면 딱 기분 좋거든요. 물론 이제 먼 곳에는 이제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방 계신 분들도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사건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대전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순박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대전 분들이 제가 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이제 순박하고 정말로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이제 아내분이었는데 남편분이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외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여성들도 만나고 외도도 하고 집에 생활비도 안 주고 그냥 원치 않는 별거가 된 거죠. 그 별거가 수십 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녀도 여러 명 있었거든요. 자녀들도 다 키워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이 아내분이 정말로 이제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 뭐냐면, 자, 김대리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다. 솔직히 시댁에 가고 싶어요? 마음이 좀 안 가죠. 마음에 안 간다. 남편이 믿고, 아니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는데 시가 가서 제사 참석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내분은 계속 시가에 있는 제사에 참석하고 시부모도 봉양도 잘하고 명절 때도 다 챙기고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현모양처죠. 진짜 조선시대나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요즘 시대도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 정말로 그 시가에 잘하는 분인데 남편은 뭐 자기 본가에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사업한다는 핑계로 다른 여성들 만나고 심지어는 동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이제 알게 됐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항의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자녀들한테 뭐 니네들이 뭔데 그러느냐 막 이렇게 혼만 내고 그러고서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분은 이 남편을 그래도 아직까지 기다리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드렸죠. 차라리 이혼하고 재산이 그래도 많으셨어요. 남편분이 또 사업을 또 크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대전에서 큰 재력가였거든요. 이혼을 이제 하시고 재산분할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원 가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니까 기각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기각이 돼도 남편이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파탄주의가 또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파탄주의로 가서 이혼은 동의하고 차라리 재산분할 받는 게 의뢰인한테 맞다. 사실 변호사라는 게요, 이 어떻게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 사건은 근데 이 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뢰인의 이 심정, 심리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뢰인의 심리는 지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걸 제가 충분히 이해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혼을 이제 기각을 구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혼 재판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이 의뢰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질까? 그 의뢰인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지 이거 따져서 재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이 의뢰인이 행복하게 살 건가? 이거를 고민을 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모님의 그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입장은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은 그게 과연 사모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고 저랑 이제 계속 이제 진솔한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결국에는 제 말이 맞다. 차라리 이제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남편은 안 오거든요. 이유는 마지못해 동의하시고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은 이제 어쨌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셔야 되니까 재산 분할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의뢰인을 설득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피고에서 반소 원고가 되는 거예요. 반소를 하는, 맞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이혼 동의하고 우리가 피해자다. 상대방이 많이 이제 그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위자료도 청구하고 또 이제 재산 분할도 청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주장했을까? 이 재산은 대부분 별거 후에 생긴 재산이거든요. 그 남편분은 당연히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기여도가. 그렇죠. 아내가 기여한 게 없습니다. 본인이 다 별거한 후에 본인이 혼자의 문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남편이 잘못한 거는 그거고 재산 분할은 순수히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 말이 일리가 있긴 하죠. 별거 후에 사실 아내가 그 뭐 사업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기여도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가정에 신경을 안 쓰고 사업만 신경 썼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가정을 아내분이 안정시키지 않았으면 그 사업도 그렇게 번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비록 뭐 별거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네. 아내는 한국에서 자녀를 정상적으로 키웠고 그렇죠. 자기의 의무대로 뭐 시댁 친정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 형성은 당연히 아내의 어떤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식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이 맞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별거한 이후에는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뭐 별거 중에 사업하는데 뭐 그걸 뭐 아내가 도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여도는 없지만 이제 간접적인 기여도를 저희가 주장하는 거죠.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열심히 변호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법정 가면 소위 말 말빨이 좀 있어요. 말을 좀 잘합니다. 말을 잘해서 어쨌든 이 재판이라는 거는 글도 잘 써야 되지만 이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재판부도 설득시키고 또 재판하다 보면 방청객들이 있잖아요. 방청객들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어쨌든 별거 중에 생긴 재산은 맞지만 그동안 자녀를 키운 게 누구냐?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느냐? 아내가 정말로 자녀를 이렇게 여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거는 아내 기여도가 인정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은 시가까지 가서 시가는 남편의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가의 명절도 챙기고 시부모 분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제 주장을 인정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도 법원도 다시 이 사건은 기여도가 인정이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판결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위자료도 2천만 원 나왔어요. 위자료도 2천만 원이 나오고 재산 분할이 나왔는데 사실 재산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이 얼마 정도 인정되느냐? 보통 만약에 별거 중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재산이 생겼으면 10% 정도 이제 인정이 되겠죠. 사실 아내가 직접적인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분이 재산 분할을 3억 원 넘게 받으셨어요. 3억 원 넘게 재산을 받으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은 그런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혼하다 보면은 별거 중에 생긴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별거 중에 생긴 재산을 형성한 사람은 본인의 이제 오롯이 이제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상대방 배우자도 별거 중에도 이제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지키면 그것도 일종의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